안녕하세요, 김백수입니다. 오늘의 리뷰할 영상은 백설공주입니다. 백설공주를 가격으로 평가하면 5,500원입니다. 넷플릭스 베이직 구독료를 내서 봐야지 그나마 아깝지 않은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상태를 보면 간단하게 진단이 나옵니다. 후반 작업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통나무를 들고 작가와 기획이 통나무 위에서 탭댄스를 추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괴하기 그지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공주 마인드를 벗어던진 자칭 당당하고 힘찬 여성의 힘을 보여준다고 영화 내내 떠드는데 정작 백설공주는 러닝타임 내내 자기 아빠만 부르짖습니다.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도입부에서 이미 백설공주의 아버지가 실종이지만 거의 죽음과 다름없는 상태임을 나레이션으로 보여줍니다. 관객들은 이미 아버지가 죽었겠니 하는데 공주는 몇 년 동안 청소를 하다가 뇌가 녹았는지 영화 내내 자기 아빠만 부르짖습니다. 물론 자기 아버지가 살아있을 수 있다는 계기를 이 도둑놈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만 영화 중반부 이 도둑놈을 추궁하면서 구라임을 공주가 스스로 알게 되죠. 그래도 자기 아빠를 계속 부르짖고 이 도둑놈도 갑자기 왕이 살아있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영화 전반부에 이미 죽었다는 암시를 해줬는데도 이 인물들은 그렇게 행동합니다. 자, 그러면 백설공주가 눈치가 없는 사람인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당당하고 힘찬 여성으로 위기에 빠진 도둑놈 무리들을 지혜롭게 구해주는 퍼포먼스도 보여줍니다. 거기다가 도둑놈의 거짓말도 한 번에 알아채죠. 근데 왜 자기 아빠가 뒤졌다는 건 늦게 할까요? 여왕이 공주한테 아빠를 죽였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우리 눈치 빠른 공주님인데 왜 늦게 알아차린 건가요? 혹시 파더콘인가요? 자, 이러한 부분을 차지하더라도 문제점은 굉장히 많습니다. 더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 너무 단점만 말하는 것 같아서 장점을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이 영화의 장점은 아름다운 CG와 색감입니다. 난쟁이들은 죄다 CG로 구현했죠. 생각보다 자연스럽고 실사와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동화 같은 색감은 좋습니다. 특히 백설공주가 사냥꾼으로부터 도망가는 장면은 굉장히 공포영화 생각이 나서 좋았습니다. 그 외의 점을 보면은 여왕의 역할을 맡은 겔가도스의 미모가 뛰어납니다. 항상 거울을 보면 미녀가 누구냐고 물어보는 겔가도스의 얼굴에 저도 모르게 겔가도스라고 말할 뻔했던 적이 수십 번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문제가 있긴 합니다. 거울은 내면도 아름다운 백설공주가 진정한 미녀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까진 좋습니다. 이게 영화의 주제라고 보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됩니다. 거울이 여왕을 예쁘다고 하다가 백설공주를 예쁘다고 바뀐 건 백설공주가 성장했기 때문인데요. 아름다운 내면으로 성장해야 하는 부분에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성에서 도둑질한 도둑놈을 풀어준 게 내면이 성장한 건가요? 자기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을 풀어준 게 정말 내면이 예뻐진 건가요? 그러면 그 전까지 내면이 안 예뻤다면 어떤 의미에서 안 예뻤던 걸까요? 행동하지 않아서? 그러면 행동을 하는 게 예쁜 거면 도둑놈을 구하는 게 예쁜 행동인 건가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잘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내면의 성장을 보여줘야 하는 부분이 도둑놈을 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넓게 생각하면요. 하지만 이건 백설공주입니다. 동화 백설공주를 실사화한 작품이죠. 그리고 백설공주는 애초에 수동적인 인물입니다. 이러한 동화를 원작으로 하는 작품을 현대식으로 풀다 보면 오류가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보통 이 작품의 관객들은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에게 도둑을 구하는 건 행동하는 용기 중 하나야 라고 말을 한다는 게 조금 크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애초에 백설공주의 세팅이 미흡하게 된 부분에서 이 영화는 끝까지 관객들에게 어필을 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다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왕자의 각색은 좋았습니다. 동화와 다르다. 전형적인 백마탄 왕자가 아닌 것이 어떻게 보면 실사화를 한 이유 중 하나라고 봤습니다. 다만 모든 것들이 너무 얼렁뚱땅 넘어갑니다. 특히 감정선 같은 것들은 그저 뭉개버리는데 아무리 음악 중심의 서사라고 해도 너무 심합니다. 특히 도둑놈 캐릭터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공주 대신에 도둑놈이 화살을 맞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백설공주는 조나단에게 한눈에 반하고 키스까지 할 뻔합니다. 이 감정선이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가게 설정한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백설공주가 쓰러진 조나단을 살피면서 조나단을 그리워하는 부분도 없습니다. 영화상에서 보면 단순히 화살을 맞고 난쟁이들한테 부탁해서 치료합니다. 그렇게 살아나는 조나단을 보자 갑자기 무한하니까 댄스 타임을 갖자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끼리 댄스 타임을 엄청 막 춥니다. 계속. 그러다 문득 백설이 조나단을 보고 반합니다. 물론 조나단도 백설을 보고 반합니다. 정말 영화상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게 맞는 건가 싶습니다. 대충도 이런 대충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그들의 감정선도 싸그리 무시하고 넘어갈 뿐만 아니라 이상한 가쁜 댄스 타임은 몇천억을 쏟아부은 작품에서 나와야 하는 전개인가 싶습니다. 이렇게 회복한 조나단은 갑자기 백설의 아빠를 구하기 위해 난쟁이들의 마을을 떠납니다. 여기서 백설의 아빠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어느 것도 없음에도 말입니다. 조나단은 여기서 금방 잡히고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서 사냥꾼하고 마주칩니다. 그 백설공주를 풀어준 사냥꾼입니다. 여기서 조나단이 감옥에서 탈출하는 부분도 조금 레전드입니다. 조나단은 발목에 이상한 수갑이 벽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를 잡아당겨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탈출을 하죠. 물론 사냥꾼이 도와줘서 뽑아버리는데 그냥 잡초 뽑듯이 뽑아버립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아쉬운 부분은 여왕을 몰아내는 방법입니다. 백설이 자기 아빠가 여왕에게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여왕을 통해서 조나단의 키스로 깨어납니다. 그리고 자기의 왕국을 되찾기 위해 여왕을 찾아갑니다. 왕국의 백성들이 백설을 따라 여왕들에게 대항하려고 모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깁니다. 이들은 왜 모인 걸까요? 여기서 여왕이 말하죠. 백설공주를 장미로 빗대고 본인을 다이아몬드에 빗대어서 백성들에게 설득합니다. 자기 자신이어야 더 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득이 됩니다. 이에 대항해서 백설은 진짜 경비병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과거파리를 시도합니다. 예를 들면 너는 과거에 빵집 주인이었다는 둥, 부인이 있었다는 둥. 근데 잘 생각해보면 경비병은 철밥통이 아닌가요? 과거의 직업보다 더 출세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일단 경비병들은 넘어가 버립니다. 백성들도요. 왜 넘어가나요? 여왕의 논리적인 말에 반박을 못하고 물타기를 해버리면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는데 쉽지 않습니다. 현실이 순간순간 보이면서 동화에서도 이런 결말을 보여줄 거면 차라리 여왕에 설득하는 부분을 빼는 것이 나은 방법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왕은 그대로 도망을 칩니다. 물론 뒤에 난쟁이들이 있지만요. 그리고 거울을 깨버립니다. 거울에 갇혀버리면서 이야기는 끝이 나죠. 전체적으로 영화는 백설공주 스토리의 큰 줄기 부분만 들고 온 다음 현대식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백설의 의미를 한겨울에 태어난 것으로 왕자를 도둑으로 바꾼 것과 같은 것들이죠. 또한 독사과를 먹이기 위해 초반부 사과파이의 위대함을 앞에서 여러 번 어필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 연결점 자체가 정교하지 않습니다. 허술하게 걸치다 보니 사건은 계속해서 일어나지만 관객들이 공감하고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 시끄러운데 지루합니다. 애초에 백설공주의 이야기 자체가 낡은 이야기다 보니 현대식으로 연결하기에는 어느 정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다는 것도 깊이 공감을 합니다만 그럴 거면 실사화를 조금 더 보수적인 방향으로 틀었어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애초에 이 영화는 기획력에서 실패한 작품입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리뷰로 뵙겠습니다.